안녕하십니까.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도윤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D 모델링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체 모델링을 완성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력 전달 장치의 축을 3D 모델링 하겠습니다. 먼저 2D 도면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본체 모델링을 할 때에는 이 본체 2D 드로잉 해 놓은 이 도면에서 외형선을 일부 가져와서 회전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부품, 축과 그리고 커버, 그리고 스퍼 기어, 이 세 가지 부품은 모두 회전체이기 때문에 이 CAD 2D 도면에서 외형선을 가져와서 회전을 시키면 매우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축을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벤터의 스탠다드 IPT를 열어서요. 2D 스케치 시작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 3면이 나타나고요. F6번 눌러서 등각 보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자, 회전체는 전부 XY 평면에 스케치를 하면 됩니다. XY 평면이 이와 같이 2D 상태로 보이면 그러면 여기서 CAD 파일로 가서요. 자, 레이어는 외형선이 선택이 된 상태로 치수선 레이어와 문자 레이어를 숨깁니다. 그리고 중심선 포함 외형선들을 축 2D 드로잉 해 놓은 이 선들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계속해서 부분적인 치수들은 보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치수선 레이어 다시 보이게 하고요. 문자도 다시 보이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인벤터로 가서 복사한 CAD 선들을 컨트롤 V 해서 인벤터 스케치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붙여넣기를 컨트롤 V를 하면 이와 같이 빨간색 1.3선으로 2D CAD에서 복사해 오는 형상이 마우스 포인터에 붙어 있게 되고, 빈 공간에 클릭을 하면 CAD에서 복사한 형상이 이와 같이 붙여넣기가 되고요. ESC 하고 위에 이제 형식 글씨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형식 표시를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불완전 정의 상태의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가로 중심선 기준으로 아래쪽은 이와 같이 세로선들을 잘라내기를 하시고요. ESC 하고 밑에 이제 남아있는 객체들은 선택해서 딜리트 하시고요. 그리고 이 가로 중심선 자체도 이렇게 끊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딜리트 하시고 연장을 해서 이렇게 끝에까지 연장을 다시 해줍니다. 그리고 자르기로 반대편도 형상에서 오른쪽으로 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멈춤 나사의 홈이라든가 평행키의 홈은 회전을 시켜 놓은 다음에 따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해서 지우시고요. 그리고 자르기로 제거 안하고 바로 지워도 되는 선들은 이와 같이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자르기로, 이제 이런 선들은 자, 이와 같이 자르기로 제거를 해 주셔서 이 내부에 자, 이 부분이 폐쇄된 공간으로 남아있게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스케치를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동 버튼을 이동을 이용해서 자, 지금 남아있는 이 선들을 전체 선택을 하고요. 기준점을 이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원점으로 이동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종료. 자, 이와 같이 원점으로 이동을 시켜놔야 우리가 기본 3면을 3D 모델링 할 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치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F-번. 자, 이와 같이 2D의 절반의 형상만 남겨놓고 자, 이 2D 형상을 회전을 시킵니다. 2D 형상 자체가 이제 폐쇄된 공간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프로파일은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제 축을 이 선으로 선택을 해주고 범위가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360도 회전하는 게 미리 보기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큰 모양이 이와 같이 완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2D 도면과 비교를 하면서 평행키가 들어가는 홈 그리고 멈춤 나사가 들어가는 홈은 따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왼쪽에 보이는 평행키 홈은 이 원기둥 부분이 지름이 12이기 때문에 정면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죠. Z축이 항상 위쪽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에 검색기 패널에서 원점을 이렇게 펼치면 기본 3면이 존재하게 되죠. 자, 이 중에 XY 표면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중간 표면이 되고요. 자, 아까 이 원통의 지름이 12라는 걸 CAD 도면에서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이 면을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12의 절반인 6만큼 위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새로운 면을 이와 같이 생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해놓고 2D 스케치를 이 면에 2D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위에서 바라본 평행키의 모양, 자, 이걸 스케치하면 됩니다. 자, 이 모양은 단순하기 때문에 CAD에서 가져가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인벤트에서 바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CAD에서 가져가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여기 뭐 중심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단순한 모양은 CAD에서 복사해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벤터에서는 이런 모양의 슬롯이라는 스케치 요소가 있죠. 그래서 작업하기가 훨씬 편하죠. 자, 그래서 전체 옆너비가 8이고 자, 여기 지름 부분이 4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위에 스케치 요소 중에서 슬롯 중에 슬롯 전체가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처음부터 형상 위쪽에서 스케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형상 위쪽에서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이 3D 형상의 이 모델링 부분에 이런 모서리들이 자동으로 형상 투영이 돼서 나중에 또 지워야 되는 혹은 구성선으로 처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바깥에 빈 공간에다가 이와 같이 전체 옆너비가 8이죠. 더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옆너비가 8. 그리고 지름이
4였죠. 이렇게 슬롯을 형성을 하고요. 자, 이 형성된 슬롯을 대충 클릭 드래그 해서 몇 좀 갖다 놓고요. 여기 원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 구속 조건으로 원점과 이 슬롯의 가운데 중심점에 해당하는 포인트들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수평으로 정렬이 되고요. 자, 다시 CAD 도면을 확인해 보시면 이쪽 모서리에서 여기 평행키의 오른쪽 끝에까지가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로 3차원 형상, 이 모서리 클릭하고 여기 끝점 클릭하면 이와 같이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치수를 숫자 2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고정을 시키고요. 자, F7번 해서 그래픽 슬라이스 해보면 치수를 기입하면서 여기 자동으로 형성된 이 선이 자동 투영된 형성 투영된 이 선이 보일 겁니다. 자, 얘를 구성선 처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케치 마무리하고 스케치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이 작업 평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가시성을 클릭을 하면 작업 평면은 숨겨지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작업을 하고 이 슬롯을 돌출을 이용해서 차집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2D 도면에 여기 깊이 값이 2.5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숫자 2.5를 입력을 해서 이와 같이 평행키 홈을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반대쪽 아래쪽에도 평행키 홈이 있고요. 자, 이 평행키 홈이 오른쪽에 있는 이 평행키 홈은 지름 14짜리 원통의 아래쪽에 홈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차원 형상에서 다시 왼쪽에 검색기 패널에서 XY 평면, XY 평면을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해서 이번엔 평면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4의 절반 7을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이와 같이 면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 아까 면을 위로 이동시켰을 때는 면의 색상이 이렇게 붉은색에 가까운 이런 색상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쪽 아래쪽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건 말하자면 면이 뒤집혀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업을 하면 작업을 할 때 좌우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선택한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법선 반전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법선 반전이라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생성된 평면이 앞뒤가 다시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쪽이 붉은 빛을 띠고 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2D 스케치를 밑에 면을 클릭을 해서 이와 같이 2D 상태로 스케치를 할 수 있게 되면 여기에 또 슬롯 모양을 스케치를 합니다. 전체 가로가 20이고 지름이 5죠. 마찬가지 전체 슬롯을 이용해서 전체 가로가 20이고요. 지름이 5가 되게끔 이와 같이 또 스케치를 하고요. 마찬가지 이쪽 모서리에서 여기 끝에까지가 거리가 3입니다. 그래서 치수로 이쪽 모서리 클릭하시고요. 여기 끝점 클릭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숫자 3 입력해서 거리 조절하시고요. 치수를 기입함과 동시에 여기 자동 형상 투영된
선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F7번 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 선이 보입니다. 자, 이 선은 구성선 처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얘를 또 수평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평 구석 조건으로 이 원점 있죠? 원점 클릭하고 여기 포인트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면 이와 같이 수평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요. 마찬가지 새로 생성된 이 면은 오른쪽 클릭해서 가시성 클릭해서 숨기시고요. 자, 이와 같이 스케치가 되어 있으면 얘가 안으로 산만큼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출을 이용해서 차집합 숫자는 3 입력하고 확인하면 이와 같이 평행키 홈이 또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멈춤 나사의 홈만 남아 있는데요. 자, 멈춤 나사의 홈 역시 위에서 이제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요. 정면에서의 모습이 이러하고 XY 평면이 가운데 평면이죠. 자, 이쪽 원통 부분이 지름이 14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하시는데요. 자, 이번에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14의 절반 양수값으로 7 입력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면을 생성을 하고요. 자, 생성된 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되면 여기 멈춤 나사의 홈 부분이 지름이 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을 지름 4짜리 원을 위에서 봤을 때 지름 4짜리 원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위치는 이쪽 모서리에서 중심선까지 5가 됩니다. 따라서 치수로 이쪽 모서리에서 원의 중심까지 이 거리를 5를 입력을 하고요. 자, 이와 같이 치수를 입력하니까 마찬가지 이쪽에 이 모서리가 자동 형상 투영이 돼서 초록색 선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 형상 투영된 선은 또 선택을 해서 구성선으로 바꾸시고요. 자, 마찬가지 이 원도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 원점과 원의 중심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수평이 맞아지고요. 이 상태로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면은 오른쪽 클릭해서 가시성 클릭해서 숨기시고요. 자, 이 원은 차집합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정면에서 봤을 때 삼각 모양이죠. 즉 위에서는 이제 꽃갈 모양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출을 해서 차집합을 하는데 거리값은 좀 크게 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쉐이프 탭이었고요. 옆에 자세히 탭이 있죠. 자세히 탭으로 가서 테이퍼를 마이너스 45도를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꽃갈 모양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멈춤 나사의 홈이 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게 제대로 됐는지 이 상태에서는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인벤터에서는 보이는 거가 이제 단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뷰 탭에 가 보시면요. 자, 뷰 탭에서 단면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서 반단면도를 이용해서 반단면도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이어서 원점에서 반단면을 할 수 있는 면이 정면이죠. 즉 XZ 평면. XZ 평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 체크를 해 보시면 이와 같이 반단면으로 보입니다. F6번 해 보면 이렇게 반 잘린 게
좀 더 선명하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반단면을 하면 이제 2D 도면과 비교해서 평행키 홈과 그리고 멈춤 나사의 홈을 이와 같이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단면도 뷰 종류를 누르면 원래 3차원 형상으로 이렇게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 왼쪽 끝부분, 자, 이 부분은 자, 나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M9 곱하기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곱하기 1이 피치죠. 자, 그래서 나사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3D 모형 탭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여기 스레드라는 버튼이 있죠. 스레드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자, 면 버튼이 눌려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해당 면을 클릭을 하시고 자, 전체 길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나선의 간격 자, 얘가 이제 우리가 피치가 아까 곱하기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끝내시면 안 되고 자, 사양 탭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자, ISO 메트릭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크기 자, 지름이 9죠. 자, 여기 곱하기 얼마 나오죠? 자, 여기서 곱하기 1 선택하시고 기본적으로 오른 나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 자, 확인 하시면 자, 이와 같이 자, 나선이 생성된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추계 모델링이 자, 완성이 되는 거죠. 자, F6번 해서 자, 등각 보기로 해 놓고요. 자, 저장을 합니다. 자,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장 위치를 정하시고 자, 파일 이름을 축이라고 주고 자, 저장을 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축 모델링 자, 이렇게 완성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